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힌트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는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내용의 답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 다음과 관련이 깊은 단어는 이라고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고르는 거냐? 그에 대해서 고르는 겁니다. 이 그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자와 기호의 사용법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문자 기호의 사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문자 기호의 사용법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OX 더하기 EX와 같이 이 두 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우리 얼마나 계산했냐면 계산해보면 7x가 된다라고 계산했었죠. 이 방법을 고안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방법을 고하는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냐? 이름 과연 무엇이냐? 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냐면 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비에트라고 합니다. 비에트.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비에트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수학 중에서 어떤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냐면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러한 수학을 뭐라고 하냐면 대수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대수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숫자 문자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비에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비에트다. 프랑스 수학자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Q하고 R에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하고 R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면 다음을 읽고 Q과 R과 관련이 깊은 단어는 을 찾는 건데 일반적으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목을 뭐라고 하냐면 Q,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A는 BQ라고 하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해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선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어떻다? 나누어 떨어진 경우는 나머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Q는 과연 어떤 단어를 의미하냐? 바로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발음은 뭘로 있냐면 quotient 이라고 합니다. 자, 한글로 적어드리면 quotient이라고 있습니다. 한글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나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remainder 이라고 있습니다. remainder 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바로 뭐냐면 나머지다 라고 읽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단어와 무슨 단어? 요 단어를 찾아주는 게 바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스펠링을 대략적으로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기에 있는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관련이 깊은 단어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연 뭐냐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의 수학자인데 이 프랑스의 수학자는 수직선 위에서 실수를 나타낼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실수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실수는 실제로 잠깐만요. 실제로 색깔 있는 펜을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존재하는 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없는 수들을 찾아낸 거예요. 누가 찾아냈냐? 바로 그가 찾아냈대요. 이 그가 누구냐? 라고 문제를 낸 건데 이 그는 바로 이 상상의 수라는 뜻으로 무엇을 찾느냐면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뭐냐면 허수다 라는 건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프랑스의 수학자 이거 빨간색 이름 쓰면 안 되죠. 이미 죽었지만 누구냐면 너무 굵기가 얇다.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데카르트는 이제 우리가 수학자기도 한데 뭐냐면 철학자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한 분야가 너무 많아요. 뭐도 했냐면 철학도 하고 수학도 건들고 그리고 또 뭐도 했냐면 과학도 했어요. 과학 중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물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했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이론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데카르트는 새로운 원리 위에서 학문을 통일적으로 재건하고자 얘기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밀하게 논증적인 지식인 수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이사, 의학, 역학, 도덕 등을 포함한 모든 학문 전체에 보편적으로 접근을 하자. 수학을 기초로 모든 학문을 보편적으로 정립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얘기한 이 보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수학적 방법으로 모든 학문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을 바라는 이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바로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기본에 어디를 바탕으로 두냐면 수학을 바탕으로 철학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서 얘기하냐면 별명이 바로 뭐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거를 시험 문제 답을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답을 적으면 안 돼요. 요것도 시험 문제 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답을 적으면 안 돼요. 답은 뭐만 정리하면 데카르트만 적어주셔야 돼요. 데카르트가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데카르트가 하나 더 뭘 얘기했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I 그리고 그거를 허수라고 얘기까지 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허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많긴 한데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또 데카르트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클레임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클레임이라는 쓴 사람이 책에 한 문구를 낸 건데 이 문구는 누가 얘기했냐면 이 문구는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양면성을 가진 신성한 영혼의 아름답고 놀라운 피난처다 라고 얘기할 수학적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금 답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허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체적으로 누가 얘기한 거냐? 클라임이 쓴 책인데 어느 학자의 말이냐면 라이프니츠가 말한 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답으로 적을 때 뭐만 적으면 되냐 하면 허수만 적으면 된다 라는 거. 이게 라이프니츠가 말한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 자체는 누가 얘기한 걸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거를 클라임이 책에다가 옮겨 적은 것 뿐이에요. 허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허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양면성을 가진 신성하고 영혼의 아름답고 놀라운 피난처이다 라고 이 문구를 넣고 싶어가지고 클라임이 쓴 겁니다. 라이프니츠의 말을 인용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전에 상상의 숫자라고만 얘기했잖아요. 허수라고 하는 거를. 허수라고 하는 걸 상상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허수를 처음으로 뭐한 거 기호로 얘기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기호로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일러입니다. 이 오일러도 할 얘기가 또 한 보따리. 자, 이 오일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일러는 무슨 일을 좀 했던 사람이냐면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했어요. 의학도 하고 그 다음에 식물학도 하고 화학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한 업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주로 뭐에 대해서 했냐면 이 수학적인 기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허수 기호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I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할 때 조심했던 것 중 하나가 문자를 I로 놓고 계산하는 거. 그걸 제가 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오일러가 말했던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조심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알파벳 I를 수학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처음으로 고안했냐면 바로 기호로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오일러다. 이 사람은 스위스 수학자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가보면 다음과 관련이 깊은 수학 용어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 배우는 사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지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이용하여 섬과 섬을 연결하거나 강이나 협곡을 사이에 둔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현수선을 이용하여 만든 다리를 현수교라고 한다. 이 현수교의 아이디어는 수학에 무엇을 아이디어를 갖고 왔냐면 바로 요 모양을 보고 따온 거예요. 요 모양.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는
바로 포, 물,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깊은 수학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포, 물, 선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수선 뭐 이런 거 적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을 무슨 보고 아이디어가 얻었냐면 포물선을 보고 그거의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현수교를 만드는데 썼다.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수학의 한 가지 아이디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하겠냐면 6번까지 하겠습니다.